뉴욕 증시는 월간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주간 고용지표가 시장의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온 것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88.23포인트, 1.2% 오른 15,628.46,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21.79포인트, 1.24% 오른 1,773.43, 나스닥은 45.57포인트, 1.14% 오른 4,057.12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3만 1,000건을 기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한 주 전보다 2만 건 감소한 것으로 시장의 전망치인 33만 5천 건을 밑돌았습니다.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보여준다는 4주 이동 평균 건수는 전주보다 250건 늘어난 33만 4천 건을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가 고용시장이 개선되는 흐름의 일환으로 보면서도 추운 날씨가 실업수당 수령자들의 구직 활동에 영향을 끼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12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전달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무역수지 적자액이 387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달 수정치인 345억 6천만 달러에 비해 12%나 늘어난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 예상치였던 360억 달러보다도 악화된 수준이었습니다. 수출이 감소한 게 12월 무역 적자 확대를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12월 중 미국의 수출은 전월 대비 1.8% 감소해 1,913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0.3% 늘어나 2,3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제너럴모터스의 지난 4분기 실적이 전문가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중국의 아시아 지역의 매출 부진과 세율 상승, 유럽의 구조조정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GM은 지난 4분기 순이익이 10억 4천만 달러, 주당 57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트위터의 주가가 폭락하며 하루 만에 수십억 달러의 시가총액이 날아갔습니다. 트위터의 주가는 성장 부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며 뉴욕 증시에서 24%나 급락했습니다. 전날 트위터는 월간 사용자 수가 2억 4,100만 명으로 3.8% 증가했지만 전분기 증가율인 6.4%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광고 수익을 측정하는 잣대인 타임라인 조회수가 사상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모처럼 랠리를 펼쳤습니다. 유럽 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이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한 가운데 자동차와 통신 등 주요 기업 실적이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지수가 1.55% 상승했고 독일 닥스 30지수는 1.54%, 프랑스 카크 40지수도 1.71% 올랐습니다. ECB와 영란은행은 각각 0.25%와 0.5% 현 기준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좀 더 경제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특히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낮은 인플레이션율은 식품 및 연료비 하락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부 전문가들은 ECB가 이번 달 0.25%에서 0.1%로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 유럽 증시가 모처럼 만에 웃었네요. 뉴욕은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씩 올랐고 특별히 다우와 S&P 500의 간밤 상승폭은 최근 7주에 가장 컸을 정도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평균 1.5%씩 오르는 게 기본이었는데 사실 ECB에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지 않아서 충분히 실망할 수 있는 분위기였지만 올랐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어 보입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도 상승의 원인이었지만 무엇보다 월간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주간 고용지표가 급감하면서 그러니까 실업수당은 적어질수록 좋은 거죠. 시장에 청신호를 보내줬기 때문인데요. 하루 전만 해도 ADP 민간고용 부진 때문에 하락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월가에서는요. 한번 급락 이후 사일장에 약간 올랐던 기술적 반등과는 의미가 전혀 다른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만한 반등이었다라고 칭찬을 내어놓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추세를 돌릴 수 있는 변곡점의 어떤 신호까지 나타났다고도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은 미리 상승을 했었죠. 이미 5개월 내 최저치를 찍고 이틀 연속 반등에 1,900선도 회복을 해놓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도 점점 줄고 있지만 관건은 이 같은 반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긴긴 춘제 연휴를 끝내고 중국장이 열리게 되죠.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청성초놈의 증시타파 대표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증권인의 여인 이리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증권회사 우리 동료 여러분, 그리고 펀드맨지 여러분, 해외 증권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성천남 신창원입니다. 네, 자, 이틀 연속 반등해서 1900선을 일단 회복했고 말씀하셨던 반등의 목표치 1910선까지도 보여줬었는데요. 일단 저항이 약간은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125만 원까지 깨진 상황은 정말 싸다 하셨는데 전일 7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와서 아마 저점에 사신 분들은 짭짤하게 수익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1900이 깨졌을 때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리자 하셨기 때문에 어제 반등 목표치가 나왔잖아요. 파는 날이 맞았을까요? 오늘 중국장이 열리게 됩니다.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는지 전반적인 전략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21일평까지 오늘 일단 부딪힐 것 같아요. 21일평이 오늘 1930포인트 가까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1930포인트까지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주가는 접어 가더라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 자체가 도적처럼 올라갔다가 밀릴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N자의 상승이 주가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과 행보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 그 수익을 말하다 해서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해놨지만 DMI 차트가 이번에 만약에 골든 크로스가 난다면 끝까지 한번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이번의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 수익을 말하다 자체에서 수익을 말하다도 그렇고 아침 방송에서 워낙 이제 정확한 어느 정도의 정확한 수치를 했기 때문에 엘리어트 하락 파동이 WN자입니다. WN자 이제 WN자 이 형이 나왔는데요. 이 형 자체가 이제 3단 하락 두 개 나오는 W형인데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기관과 외국인의 속임수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WN자는 여러분 제가 보실 때는 하락폭의 62% 반등은 거의 기정사실이다. 저는 단기적으로 지금 1910이라고 했지만 1940포인트 그 다음에 2000포인트까지 주가는 저는 1분기에 다시 상승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이 안 가는 자리에 우리 센티베가 가고 청송촌놈이 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가듯이 일단 장은 한번 버텨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DMI가 방어적인 자세 푸자리인데 지금 자리에서는 저점 무리한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공격이지만 만약에 DMI가 골든 크로스가 난다면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저점에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가는 공격적으로 살 때 사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격적이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방어적인 공격이다. 그렇지만 DMI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골든 크로스 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DMI 모르시는 분들은 수익을 말하다 인터넷에 서울경제TV 치시면 DMI 녹화가 6회째 돼 있고 오늘 저녁 8시에도 DMI 강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말하다를 속된 말로 달달달달 외우시면 여러분이 판단을 충분히 하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증권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 또 한번 볼게요. 우리 서울경제TV 이틀 전에 하루 전에 어제까지 보수적인 견지를 치열하게 했던 분이 오늘 어떤 식으로 말을 바꿀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오늘이 보수적인 소위 말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3일 동안 공격적인 밸런스를 맞춰라 했는데 오늘은 공격적인보다 비공격적인 방법을 택해야 된다. 오늘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비공격적인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절대 공격적인 것은 취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추천했던 종목이 물론 남았던 게 LG전자하고 대우건설인데요. 대우건설은 오늘 여러분에게 단기 수익이 무려 20%나 났습니다. 코스피 100종목 중에 대우건설이 최고의 수익을 기록했어요. 여러분의 홍보기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전량 매도를 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도를 칠 테니까 여기 보시면요. 외국인이 산다고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이 팔았는데 주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외국인과 기관이 산다고 주가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종목을 추천할 때마다 종목 추천을 잘했던 저 뒤에 최명상 소장이 항상 생각나는데요. 일단 여러분 전량 매도를
때려라 이렇게 보면 그러면 지금 LG전자 남았는데 LG전자도 여러분 고점에 파신 분이 있지만 못 파신 분은 괜찮다 이렇게 보면 오늘 여러분에게 한 종목 더 추천 얘기 드리겠습니다. 악재 더 나올 거 없는 악재 삼성증권을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삼성증권이 38,000원이면 땡큐 베리마치 일본 말로 당상 아리마생으로 오브이자네가 사야 되는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 낙폭 과대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고 여러분 탑주를 좋아하시는 잡놈들은 이런 거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우량주 좋아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제가 볼 때는 삼성증권 오브이자네가 사도 된다. 제가 보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점 분할 매수 계속 하시면 충분한 수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지만 60일과 20일의 이격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제 오늘은 20일과 견딜의 이격은 축소될 것 같고요. 60일 이격이 아직 크다. 이 말은 뭐냐면 21일평을 정복하면 61일평까지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보다시피 전환선에 안착을 할 것 같고요. 전환선 안착하면 여러분 아다시피 기관선, 기준선 안착이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는데요. 단 나쁜 게 있다면 단이란 것은 반응법은 아닙니다. 남들 같이 하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단이란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승할 때 이 뒤쪽보다 상승적 위쪽으로 상승보다는 이 옆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말은 뭐냐면 점진적인 상승이다. 그 결론은 주가 자체를 여러분이 너무 지금 자리에서는 낙폭 남들이 고통스러울 때는 공격적인 수익을 챙겨주지만 공격적인 안전 수익은 챙기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점 매수 해락하고 주가 자체가 이번에 1885포인트 갔는데요. 지금 한 25포인트 정도 25포인트 정도 떴습니다. 근데 오늘은 주가가 한 20포인트 뜨면서 바닥에서 제가 볼 때는 한 50포인트 정도 수익인데 수익을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과연 챙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볼 때 제가 볼 때는 챙기는 것보다는 보유로서 버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객 네트워크는 금방 빠졌다, 금방 내었죠. 제가 볼 때는, 기관의 농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어제 가슴 아픕니다. 주가가 빠짐으로써 우리 개인들의 콜옵션도 200억이 아니죠. 무려 한 800억이 터졌습니다. 콜옵션은 100억 먹었지만 한 700에서 800억 정도 콜옵션 매도해서 처분이었습니다. 어제 이제 선물 매도했는 분도 선물하는 분이 옵션한데 어제 선물 매도는 콜옵션에 깡통 채우는 돈을 만들기 위해서 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콜옵션은 절대 옵션 이거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원화가 1080원으로서 수출이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유가, 금가 굉장히 안정이다. 유가와 금가, 금이 어디 있습니다. 금은 내 금반지도 안 사는데 필요할까? 모든 전기 전자 산업에 금이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금값의 안정은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였죠. 너무 멋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삼성전자 일단 지금 외국인의 공세가 계속 있습니다. 외국인의 공세 있는데 외국인의 공세 있다면은 오늘도 여러분께서 다른 거 어제 제가 했죠. 비차익 순매수 어제 플러스했는데요. 오늘도 비차익 순매수를 여러분에게 꼭 알아. 비차익 순매수가 뭡니까? 거의 외국인과 기관들의 삼성전자. 여러분 이 통계 장중 통계는 굉장히 많이 틀리지만 비차익 순매수, 차익 순매수는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6개월 전에 이미 녹화했던 요즘 선물의 원라인 매매가 많은 분들한테 이 원라인 매매하면 거의 죽습니다. 지금은. 원라인 매매하면 굉장히 죽으니까 지금은 원라인 매매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은 투라인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물하시는 분들은 원라인 매매 이거는 평생 안 하다가 저희 수익을 말하다 해서 오픈했는 라인인데 지금 투라인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원라인 매매하면 절대적으로 깡통 차는 장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선물하시는 분은 원라인 매매하지 마시고 투라인 매매가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나 서울경제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 선물 자체가 어제는 250에 일단 오늘 250을 안착할 것 같은데요. 안착 후에 주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굉장히 괜찮을 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선물은 투라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방 하방 이탈할 때 공격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주가에 비해서 선물이 빠른데 주가는 여러분 선물은 상승폭의 62%까지 하락폭의 62%까지 반등은 기정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매물대 집중 코너로 선물은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물 공부를 꼭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일목균형표 깊이 있게 분석할 것 같으면 일목균형표 여러분 오늘 이틀이 있으면 다음 주 화요일 날 기준선의 폭락이 있습니다. 이 기준선의 폭락이 어떠한 큰 의미를 시장을 가질 것이다.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다 못 살지만 기준선의 폭락이 굉장히 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목균형표 모르는 사람은 자기 낳아준 아버지를 배신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봅니다. 일목균형표 공부하실 분들은 내일 12시에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한성병원에서 강좌가 있으니까 12시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주가는 아직까지 절대적으로 콜 추세는 분명히 아니다. 푸 추세다. 그 푸 추세지만 이 되돌림이 무려 이번에 나오면 4번 나온다. 4번 나온다는 것은 4번 자체가 굉장히 강하다. 아주 특이한 그런 부분인데 4번 쪽은 분명히 되돌림이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한번 견뎌보시고 이번에 기준선 하락이 화요일 날 큰 폭의 하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선 하락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러분 버텨보셔야 되고요. 여러분 절대 지금부터 양날이 걸치고 보수적인 견지라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주식 사면 하늘 두 쪽 나라 돈 먹고 여러분 주식은 도박이기 때문에 절대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야 되는 우리 센시티아 여러분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 보시면요. 다우존스 지수가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15,500까지는 밀릴 것이다 했는데 15,500 찍고 반등하는 국면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절대 죽어가는 그런 자리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오늘은 여러분 첫 번째 미길제, 두 번째 오늘 상해증시가 춘절지나고 마지막인데요. 상해증시의 상승이 굉장히 크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연스트레이트로 크게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미결제 약정과 상해종합 증시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피봇 바닥이 무조건 결정적인 바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885가 결정적인 바닥이었는데요. 일단 주가는 오늘은 여러분 일단 1차 저항인 제가 볼 때는 1914포인트 이거를 뛰어넘지 않을까. 만약에 1914포인트가 뛰어넘는다면 주식은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눈에 보이는 강세에서는 절대로 공격적으로 액션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강한 액션은 취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따라가가 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적으세요. 2줄 별표 3개 하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가기차대의 호전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나오기에는 조금 힘든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의 장중에 계속 주춤주춤한 그런 게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공격적인 바탕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삼성전원도가 워낙 장대 삼성전원도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누르는 동자들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네,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상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1900포인트 회복한 장, 추가 상승이 한 21선 부근이 1930포인트까지는 가능해 보이지만 오늘 또 이제 뒤늦게 흥분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건 절대 자제하자라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이미 추천해 주셔서 단기 수익 20%가 넘게 난 대우건설은 오늘 전량 현금화 다 팔아버리자라고 당부 말씀 주셨고요. 삼성증권 38,000원대 너무 싸니까 가격 매력이 돋보이는 삼성증권 추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선물은 한방향 매매는 위험한데 미결제 약정 잘 살펴야 하고 오늘 개장하는 중국장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팁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청정촌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에 이어서 중소형제 실적 장세가 도래할 것을 대비해 종목 4선 엄선해 주셨었는데 노무바이오도 그렇고 진행이 다들 좋았었지만 특별히 탑픽이었던 신송홀딩스 장중에 7%대 급등, 종가상도 거의 6% 가까운 급등세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9,000원 이하의 매수 가격이 좀 오지 않아서 물론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간 갭상승한 부분이 아쉽기도 했었거든요. 이번 주 전체적인 리뷰 한번 들어보고 오늘장 상승 예상 종목군들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 케이스인데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지수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소위 실적주 위주로의 상승이 이제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상승했던 종목군들 중에서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았었죠. 전반적으로 신동호딩스도 그렇고 노무바이오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폰 부품주 관련해서 파트론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 아무튼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 강세가 나오면서 종목군들 기술적 반등 내지의 상승의 연속성을 가진 종목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이제 말씀하셨던 탑픽으로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제 신성홀딩스였는데 어제 바로 한 7% 정도 강세가 나와주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저희 상한가 팩토리에서는 좀 잘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 기술적으로도 지금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낮추는 모습이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3월1선을 중심으로 해서는 매매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한 9,800원 정도 목표가를 드렸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버슈팅이 일단 나와준다면 수익은 한번 챙겨주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신성홀딩스 같은 군들은 조금은 중기적인 포지션으로 일단 유지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현 구간보다는 추가적인 상승도 일단 가능한 종목이니까 일단은 오늘 정도의 주가 흐름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제 신공항 관련주들이 또 상승이 나왔었죠. 동방성기 같은 경우에도 벌써 한 10%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왔고 우수 AMS 같은 경우에도 어제 고점까지 하면 5% 정도 일단 수익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공항 섹터들도 결국에는 지금 상승세를 일단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2월달 중순에 발표되는 중간 발표의 날짜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점을 유의하면서 지속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기술적 반등에 좀 들어온 모습인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1920포인트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이 낙폭과대 업종이나 실적주 위주로의 실적주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모멘텀이거든요. 그게 지수든 이제 종목이든 마찬가지인데 지금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는 낙폭과대 종목들이라든지 재료성 매매, 실적주 위주로만 매매할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일단 세 가지 압축해서 현재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방산주 관련해서 제가 앵커님께서 좀 질문을 해줬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놓친 상황이 있었는데 이상가족 상봉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이상가족 상봉 뉴스 날짜 합의 뉴스가 그제 한 2시 정도에 일단 나와주었었죠. 2시 정도 나오고서 대북주들이 급등 후 급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다가 어제 재차 기술적 반등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제 제가 주식 승천 시간에 9시 정도 방송을 하면서 이상가족 관련해서는 많이 오른 대북주라든지 이런 종목들보다는 가스관이나 철도주 쪽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가스관 관련주 대동스틸이 그제 저녁에 좀 추천을 드렸었는데 어제 한 9% 정도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근데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대북주들하고 대북 관련 경제 협력주들 다 상승을 했는데 스페코랑 지금 빅텍 그리고 퍼스텍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 기가레인을 좀 관심권에 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스페코랑 빅텍 같은 경우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광명성절이 2월 16일입니다. 2월 16일인데 이때까지 북한에서 어떤 미사일 발사라든지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반발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제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게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내용은 북한 측에서 이야기를 안 했다. 그러니까 우호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방산주들 크게 하락하지 않다가 어제 또 한미 군사훈련 중지하라는 촉구가 또 장막판에 나오면서 스펙보다 한 7% 급등하고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한 4%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계속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제협력 관련주들, 그러니까 가스관이나 철도 쪽으로도 관심은 두되, 현재 일단은 바닥권에 있는 방산주들, 항상 키 리조블련이나 광망성절, 이런 어떤 재료성의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관심권에는 지속적으로 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수가 아무래도 좀 상승권에 좀 들어오다 보니까, 종목들이 좀 떠서 출발하거나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놓쳐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뭐 옵트로텍이라든지 파트론, 그리고 미디어 플렉스 정도 일단 준비를 했고요. 일단 미디어 플렉스를 제외하고 옵트로텍이라든지 파트론의 공통점은 IT 부품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 모두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좀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보시면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지금 바닥권에서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세 종목 오늘 5일선을 중심으로 한 매매는 충분히 공략이 좀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큰 폭의 급등보다는 조금은 단기성으로 보셔서 좀 무방한 종목들인데, 일단 옵트론텍이나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5에 대한 기대감이 열리는지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파트론을 탑픽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IT 부품주로서 카메라 모듈 쪽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보시면 기관 매수세,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연기금 쪽의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오시는 걸로 확인을 좀 볼 수 있는데, 이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왜 탑픽주로 꼽았냐면요, 삼성전자가 지금 그동안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어제 1% 정도, 그러니까 7거래일 만에 플러스 전환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단기적으로는 좀 개선이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부품들도 반등권에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론도 갤럭시 S5에 대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이 됐든 중기적이 됐든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그런 영역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가랑 14,200원 정도 매수에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를 이제 1차적으로 한 15,000원 정도, 그리고 한 손절가를 한 13,300원 정도 전저점 이탈시 손절하는 걸로 전략을 해서 삼성전자의 반등이 들어올 때 IT 부품주들, 특히 바닥권에 있으면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종목들 공략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예상 종목군으로 스마트폰 부품주, 특별히 갤럭시 S5 모멘텀을 가지면서도 바닥권에서 반등 조짐이 이제 막 보이고 있는 파트론을 탑픽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어제 종가하고 비슷한 가격대로 잡아주셨는데 목표가는 15,000원이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